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수도권 대출, 경매도 다 막혔다.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대출 안 나온다. 전입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전부 아니에요. 집이 두 채여도 나오는 대출이 있고요. 이 전입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말도 다르고 이 정리도 안 돼 있어서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그냥 싹 다 정리했습니다. 오늘 7월 4일 기준으로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번 대출 규제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실제로 거주할 집 한 채 말고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가능한 대출이 있다고 했죠. 일단 그 전에 경매 대출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개인 대출 그리고 사업자 대출인데요. 이 둘 중에 이번에 규제가 된 건 이 개인 대출 뿐이에요. 그럼 당연히 사업자 대출은 아직 가능하겠죠. 실제로 이 금융위원회의 공식 보도자료를 봐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라고 써 있어요. 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검색을 해봐도 없고 제가 다 봤을 때도 한마디도 없어요. 이 사업자 대출 중에서도 경매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매사업자 기준으로 비교해 볼게요. 이번에 개인 대출은 내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인데 새 집 사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아야지 대출이 나오게 막혔어요. 하지만 매매사업자 대출은 아직 두 채든 세 채든 대출이 나옵니다. 물론 이자 갚을 능력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개인 대출은 내가 집을 사고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되지만 사업자 대출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전입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 7월 3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추가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번에는 사업자 대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해당 내용인데요. 읽어보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 금액 즉시 회수,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대출도 금지시키겠다. 무섭게 써놨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거봐, 사업자 대출 다 막혔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사업자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쓰는 이 매매사업자는 사업의 목적 자체가 주택을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출 받아서 내 사업 목적에 맞게 집을 사고 파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주택매매사업자 대출은 아직 잘 되고 있어요. 단 매매사업자 대출을 하고 나서 전입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고 팔 집에 전입을 하면 사업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쓰는 걸로 돼버리니까요. 그럼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개인 대출은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줄였죠. 이 사업자 대출은 공식적으로는 6억 대출을 두진 않았는데 실제로는 이 대출 금액에 약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대출 금액 자체가 5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입찰 전에 대출 상담사분이랑 상담을 꼭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매사업자 대출할 때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원래 사업자 대출은 이 DSR을 아예 안 보거든요. 주택 대출이랑은 대출 종류가 아예 다르니까요. 그냥 내가 이자 낼 정도의 소득만 있으면 그냥 대출을 해줬었어요. 소득이 없어도 카드 사용액이 좀 있으면 그걸로 대체 소득 인정을 해줬었죠. 여전히 똑같긴 한데 이 소득 기준이 조금 높아졌어요. 이 DSR은 안 보지만 내가 실제로 이 대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특히 기존에 대출이 이미 많은 사람이면 내가 새로 대출하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그 모든 대출의 이자를 내가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소득이 되는지 전보다 조금 더 철저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대출 많은 분들은 입찰 전에 대출 상담사분들한테 꼭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업자 대출로 한 대출 금액을 실제로 사업에 쓰는지 확인 절차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서류를 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대출할 때 내가 이거 대출 받으면 어디에 돈을 쓰겠다, 이 정도의 서류를 작성해서 내시면 돼요. 그리고 전에는 매매사업자 대출하고 나서 급하면 전세나 월세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웬만하면 매매사업자 대출하고 나서 임대는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매매사업자 목적에 맞게 쓰지 않는다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결론은 오늘 7월 4일 기준으로 매매사업자 대출은 된다. 하지만 갑자기 규제가 생기거나 뭔가 또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입찰할 거면 입찰하기 전에 꼭 대출 상담사에게 확인을 해보자. 전화했는데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명한테 전화하지 말고
여러 명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사업대출이고 뭐고 대출 나와봐야 이제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매도할 때 바뀐 건 별로 없습니다. 이 대출 규제 전에도 우리가 예쁘게 수리해서 낙찰받은 집을 팔잖아요. 대부분 매수자는 실거주자분들이었어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인 분들이죠. 이분들은 지금도 대출 나오잖아요. 물론 6억 대출로는 못 사는 고가 아파트는 매수자가 조금 줄겠죠. 하지만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막 8억 넘는 아파트 입찰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빌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낙찰받은 빌라 사가는 분들은 진짜 거의 다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예요. 거기다 빌라는 금액대도 낮으니까 대출 영향이 전혀 없어요. 투자하려고 빌라를, 그것도 일반 매매로 사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경매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 그리고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큰맘 먹고 경매 좀 해보려니까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야? 경매 하지 말라는 하늘에 계신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대출 규제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경매 공부 시작했던 2020년쯤에도 이 대출 규제도 많고 세금 규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죠. 아, 이건 주택으로는 경매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 아파트나 빌라 경매 말고 다른 거 하러 엄청 찾아다녔어요. 상가 쪽도 보고 분양권 같은 것도 보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많던 규제 속에서도 이 아파트로, 빌라로 돈 번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그때 해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했던 제 스스로가 뭐랄까 되게 바보 같았어요. 이 딴 거 해서 돈 엄청 번 것도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이 규제를 핑계로 과거의 저처럼 또 떠나가겠지만 이 다른 누군가는 또 돈을 벌고 있다니까요. 수원 광교 근처에 아파트인데 제가 수강생분들께 추천드렸던 물건이에요. 7월 4일 바로 오늘 낙찰이 됐죠. 감정가가 5억 4천인데 감정가보다 비싼 5억 6천1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비싸게 낙찰된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 물건은 시세가 이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보면 최근에 엄청 올랐죠. 실거래가가 6억 3천에서 6억 8천7백까지 찍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낙찰받은 분은 1억 가까이 싸게 낙찰받은 거예요. 국민평수 전용 84m² 아파트인데도 말이죠.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추천드렸던 용인의 아파트인데 여기도 국민평수 전용 84예요. 그런데 7월 2일 이틀 전에 3억 5천4백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입찰도 두 분밖에 안 들어왔네요. 이 7월 2일이면 대출 규제 발표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다들 좀 입찰하기 무서웠겠죠. 그런데 여기 시세를 보면 4억 5천, 4억 8천 5백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낙찰가가 3억 5천 4백이니까 실거래가랑 1억 넘게 차이가 나죠. 물론 이 물건이 1층이라 4억 5천보다는 조금 싸게 팔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세전 수익이 거의 1억에 육박하겠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포기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 대출이 조금 어려워진 거 맞죠? 근데 어렵다고 불평 열심히 하면 100원이라도 나오나요? 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내가 못하게 된 거에 자꾸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이 수도권을 다 막아버리면 지방 투자하면 되고 이 전국 대출을 다 막아버리면 이 대출 없이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되죠. 나만 막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막히는 거지. 어차피 이 비슷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대출이 안 돼서, 세금이 많아서, 경쟁이 심해서 내가 나라 탓하고 은행 탓하고 남 탓할 때 누군가는 또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려고 하면 할 건 진짜 많습니다. 다 핑계예요. 오늘 좀 쓴소리를 많이 했지만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 얘기인 거 아시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더 많은 경매 초보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